관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국제영화에서 일본 부문을 담당을 하고 있는 집행장 양승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화 코토코 어떻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제 시간에 정시에 입장을 못하시고 대기하게 되신 거 먼저 사과의 말씀 올리고요.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설명이 필요 없는 옆에 계시는 스카모토 신야 감독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プサン映画祭は、最後に行ったの結構何度も呼んでいただいて、最後に行ったのが悪夢探偵で6年前、また久々に来られて非常に嬉しいです。 부산영화제는 제가 몇 번이나 왔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왔었던 게 6년 전입니다. 또 오랜만에 부산을 찾게 되고 또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동경의 주먹, 쌍생아, 총알발레, 6월의 뱀, 아크무탄테, 꽤 전부 대마시다. 제가 지금 거론해 드린 영화들이 거의 다가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소개가 됐었기 때문에 이와이 슌지 감독님이랑 이츠카모토 신야 감독님은 부산영화제에 따로 팬을 거느리고 있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영화도 아주 독특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너무 잘 봤습니다. 일단 질문 좀 많이 드릴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일단 감독님 영화 중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아름다운 영화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그 기획 의도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출법에서도 되게 롱테이크도 많으셨고 되게 현장을 그대로 쓰신 게 물론 그 전에도 그러셨지만 특히 노래 장면에서 되게 독특하게 느껴졌는데요. 어떤 연출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最初にこの企画を考えたのはコッコさんという主演の女優さんに、日本のとても偉大な素晴らしいシンガーソングライターの方なんですけど、その方に昔からとても僕が興味があって、一度彼女に近づいた映画を作りたいとずっと思ってて、やっとその願いが叶ったというのが一つです。 그 기획 의도로서는 그 일본의 정말 위대한 싱어송라이터신데 그 코코 그 영화 주인공을 맡으셨던 분은 정말로 일본 상당히 훌륭한 싱어송라이터분이신데 그분을 예전부터 제가 이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언젠가는 주인공을 해가지고 영화를 찍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또 기회가 돼가지고 같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映像に出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願いはもちろんあったんですけど、それ以外にコッコさんの素晴らしい歌、どうやってそういう歌ができるんだろうというコッコさんの心の中に迫ってみたくて、そのインタビューとかいろんなコッコさんが書いたものなどを読んで、コッコさんから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受けたものを今回は物語にしていったと。 물론 이제 영상으로 그분을 찍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노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노래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좀 접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는 그분한테 그 인스피레이션을 얻어서 그분의 어떤 마음, 심중 또는 인터뷰 내용, 또 노래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거기서 또 영감을 얻어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ちょうど自分も去年母が亡くなったすぐ後にコッコさんが映画を作らないかと言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ね。そう映画今だったら作れるよ、時間ちょっとあるよって言ってくれたんですね。それで僕は付き合いたかったんでこれはチャンスだと思ったんです。それでコッコさんも一人の子供の母さんで、僕もちょうど母を亡くした後だったので、そのコッコさんの子供を持ってるその一人の母としての面を注目して映画にしていく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그 7년 동안 그 간호를 해드렸었는데 감독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신 직후에 그 코코씨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영화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아 이거 정말 기회겠구나 해가지고 영화를 찍게 되었고 또 이제 코코씨 자신이 아이를 하나 두신 어머니이기도 하시대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엄마의 그 입장에서의 코코씨를 한번 영화에서 한번 다뤄보자 해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ちょっと長いんでそろそろ終わりますけど、こうして映画を通してそのテーマで気づいたのがいかにその、お母さん子供でもいいんですけど自分のその愛する人を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大事に守っていくことのその難しさと大切さというのがその映画を作りながらだんだんこう浮き彫りになっていったと。それはちょうど日本で3月に大きな地震があって。その地震があった後もお母さんが子供を見る目とか大事な人を見る目と非常に同じ実際自分もそういうのを目の当たりにして同じだなと思ってちょうど今作るべきだと思って映画にしました。 그래서 이제 뭐 부모한테는 엄마한테는 그것이 아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한테 소중한 사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또 소중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영화를 찍으면서 그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선명하게 자신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는 3월에 그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그 소중한 것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또 지켜가고 또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이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これはコッコさんが歌を歌っている姿というのをカット割りで編集で映画の技術でこう分けちゃうんじゃなくて歌ってる姿そのものをこうドーンと撮ってコッコさんの歌ってる歌いざまっていうんですか歌ってる様を生き生きと映したかったのでカットを割らなかったと。 이제 아까 그 노래 부분 그 연출에 관한 좀 설명해드리겠는데 그 코코 씨가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그거를 이제 카트하지 않고 계속 이제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또 어떤 그 생생한 장면들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트 분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롱테이크를 찍었습니다. 다른 질문?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초반부에 그 코코코가 그 사람이 두 명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을 해서 그거를 노래를 부를 때는 한 명으로 보인다고 해서 자주 노래를 부르는데 그 한 씬을 보면은 옥상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나레이션으로 세상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설명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세상은 하나라고 하는데 자꾸 세상을 보고 노래를 하는 거면은 그 세상이 둘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안 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닌지.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아들이 그 원래 아주 갓난아기였는데 그 약간 소년으로 나온 거는 그게 세상이 둘이라는 의미인지. 映画のロニューブの方でですね歌を歌うことでその2つ見えてしまう大体いいものと悪いものが見えて怖いわけですけどその2つ見えてる時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不安なわけですけど歌を歌ってる時だけはその命が世界が一つに見えるという心の安定が得られるというのはまさにその通りです。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 보통 때는 이제 세상이 분열돼서 두 개로 보이는 것이 그건 이제 코토코상이 아마 이제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할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근데 이제 노래를 부르면은 그게 이제 하나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질문을 하신 것처럼 맞게 이해를 영화를 맞게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そうやって2つ見えることとのこう葛藤して生きていくわけですけど最後に関してはちょっとその複雑というか自分にとっては複雑で子供がいるからまだ2つの世界が続いているという感じでは僕の中ではないんですけど最後にちょっと覚えて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けどお人形さん2つ出てくるんですけど頭が吹っ飛んじゃったお人形と首を絞めちゃったお人形
その2つは2つ見えてた赤ちゃんが人形になっちゃったものなんですけど、その2つを最後1つにギュッと男が1つにこうギュッとするんですけど、1つにこうするんですけど、その1つの背景にまた白いなんか別の世界がバーッと真っ白な世界が現れる。それがまた多分もう一つの世界と僕は作りながら思ってるんですけど、ですからその2つ人形が死んじゃった人形は両方とも死んじゃってて、いいと悪いじゃなくて両方ともことにとってはまあ苦しい存在になっている。そのもう一つ現れた白いっていうのはじゃあ何っていうと、僕としては死んじゃったものに対してなんかその白さの中に非常に虚無的な白なのように見えるけど、なんか生命のなんか予感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のを感じる白にしたくて、その白の中からその大きくなって少しこう守っていくよりむしろこれから守ってくれるかもしれないある強さを持った子供に成長しているという、ちょっと僕としてはある明るさと、でもまあことは毎回子供さんにまた忘れちゃうわけですから、ある不幸と幸せだけではない、一回不幸が訪れたことがそう簡単には幸せにならないんですけど、ある種の生命の予感みたいな感じさせて。 이제 마지막에 소년으로 등장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이 필요한 건데 좀 복잡한데요. 그 인형을 이제 애기 인형이 두 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이제 코토코 씨가 그 머리가 이제 날아가는 장면이 있었고, 또 하나 인형은 이제 눌러가지고 입사 비슷한 걸 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장면이, 그러니까 인형이 두 개 있었던 시점에서는 코토코상한테는 역시 그 세 개가 두 개로 분열됐었던 건데, 그것이 이제 하나로 모아지면서 뒤에서 이제 그 하얀 그 빛 같은 그 배경이 쫙 선명하게 또 나타나는데, 그 이제 그 빛이 나타나는 그게 암시하는 것이 코토코상이 이 아이를 이제 앞으로 이제 지켜갈지도 모른다. 어떤 방식으로든 성장해 나갈지도 모른다.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잠재력, 그러니까 예시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애기였던 그 아들이 그 소년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그 빛을 통해서 그 생명을 지켜간다, 생명이 성장해 간다는 어떤 암시를 해줬던 그런 의도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정말 답되시죠? 제 질문은 두 개 정도 있는데, 먼저 그 코코 씨가 부르는 노래나 아니면 그 고향이 되는 배경이 오키나와가 배경인데, 그 오키나와를 고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나카라는 소설가로서 감독님이 나오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다나카는 그 코토코 안에 있는 자학적인 코토코의 모습으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코토코의 이중적인 자라고 보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왜 소설가로서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間違いない。なるほど。はい。し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うです。間違いない。なるほど。はい。し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ね、コッコさんが沖縄出身の人なんです。ですからコッコさんがその帰る場所っていうのは沖縄がいいだろうということと、まあ実際自分がその子供の時から漠然とその沖縄という場所が好きで憧れがあったので、まあことあるごとにというかちょっと行きたいという気持ちもあるし、そしてまた都会のその東京のこうコンクリートのこう固められた世界でちょっとギスギスした場所に対してその子供と豊かに遊んでる背景としてそういう自然の風景があるという絵で描かれました。まあ、実際沖縄なんですけど映画としてはその美しい場所として描きました。実際沖縄は美しくもあるし、また違う複雑な歴史やらいろんな問題もたくさんあるので、そう楽観的にいい場所という簡単に言うと沖縄の人に土地にいるかどうかよくわかんないですけど、まあそうして素晴らしい場所と僕は思ってますので、そこを心の落ち着く場所として。 코코 씨가 그 오키나와 출신이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감독님 자신이 막연하게 오키나와의 동경을 항상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오키나와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배경으로 정해진 거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오키나와에서 찍은 건 맞는데 그 아이가 그 동경이라는 어떤 좀 콘크리트 둘러싸인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풍요로움 자연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그거를 아마 대변하는 장소로서 이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뭐 오키나와라는 거는 뭐 사실 단순하게 정말 풍요롭고 아름답고 뭐 자연이 좋고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할 것인데 이제 그분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영화 속에서는 그 콘크리트에 둘러싸인 그 도시 그다음에 어떤 풍요와 자연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그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어떤 배경으로서 오키나와를 선정했습니다. あと田中というのはいろんなその解釈を見た人がしてくれるので非常にこれは面白いんですね。ある人は自分の子供が大きくなった姿として来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ろんな見方をして非常に面白いんですけれど、僕としてはある一人の人間は普通にそこに要はもう本当に琴子の歌に惹かれた人間として自分の役を演じる時の気持ちとしては一生懸命やるわけですけれど。その言葉にしてみればやはり非常にいいものは反対の悪いものも同時にものすごく見えてしまうのでとてもネガティブなイメージが突然湧いてきて自分の過去にあった恐ろしい出来事と直結するような恐ろしい人間にも見えてしまう。でそのバランスを琴子の中で取っていく過程が田中とのやり取りなんです。で自分でも理屈的に作ったんじゃなくてもう感覚的に書いてるんですけど何か琴子は自分の昔あった目を田中にも合わせてで田中はそれを受け入れることでなんか叩き合いながら調和していくような話にしたかったという感じです。그 다나카라는 인물을 보시는 분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 자신의 아이가 성장한 그 인물이 다나카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저로서는 그 하나는 이제 단순하게 그 코코시의 노래에 그 매료를 느껴서 순수하게 그 좋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코토코시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네거티브한 그 과거, 그 다음에 과거에 여러 가지 그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었는데 그것과 이제 다나카 씨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당한 것처럼 그 다나카 씨한테도 이상한 진지한 다나카 씨한테도 그렇게 심한 폭력을 쓰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다나카 씨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그런 엄청난 일들과 그 다음에 이제 현재를 갖다가 조화해가는 그 밸런스를 취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제 다나카라는 인물이 코토코시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감독 이외에 출연도 했고 녹음도 했고 편집도 했고 이 실력, 파력도 이렇게 소화를 해내시는데 그 일본 영화의 독립 영화계에서는 그 지주라고 불리시는 분이니까 단순하게 영화 어떻게 만드시나 질문도 괜찮을 것 같고 좀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네? 네. 질문 있으신 분? 多いですよね。いつもギャグばっかり言ってるんですけど 감독님 자기도 오늘 이 이야기가 답변이 너무 무겁다고 말씀하셨어요. 最近は YouTube とか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前はギャグしかやらなかったんですよ。YouTube でみんなが見るんでちゃんとしなきゃってなっちゃうんですよ。 유튜브 때문에 이런 누구나 다 보기 때문에 예전에는 개그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신중한 이야기를 안 하면은 왜 개그만 했다라고. 前ガチョーンとかね、そのギャグばっかりやってたんで。すみません。 저도 진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코토코가 다나카를 만나면서 이제 자기의 아픔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다나카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상태가 악화됐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사라지기 전까지는 다나카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제 감싸 안아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냥 코토코만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다나카가 모든 걸 감싸 안다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갑작스럽게 떠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正解でございますね。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정답입니다. 사실. 多分そうなんです。田中自分だったらあそこで行かないなって思ったりもするんですけど、そのコッコさんっていうご本人が何か多分物事がこう着々といってる時に、でも明日急にそのことがなくなるんじゃないかとか、そういうこう喪失感みたいなものを強くこうなんか僕もインタビューしながらですけど、ある脅迫的な観念として持ってらっしゃる感じがして、そしてそれが何なんだろうということをやはりその映画作りながらサーチしていったという。ですから僕自身もその明瞭な答えが得られて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あのようなことっていうのはなんか着々と言ってる時突然来るんじゃないか、予定調和的に来るんじゃなくて突然来るもんであろうと。で僕なりには理由をちゃんと作ってるんですけど、いろいろな2つ理由があって、1つは痛くて耐えられないっていう、痛くて我慢してたんだけど耐えられないだろう、そのぐらいのある肉体的なはっきりした理由もつけたいんですけど、もう一つ自分が理由があるのはあまりに相手が素晴らしすぎると耐えられないっていう、そのことをそのハイテンションでずっと生活をするのは耐えられないっていうような、そういう2つの耐えられなさだったの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그 이제 말씀하신 게 다 정답인데 다시 설명을 좀 저기를 하자면은 그 일이 너무 이렇게 순조롭게 가다 보면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어떤 상실감 또는 소실감 같은 것을 코코 씨 자신이 그 강박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계속 관찰을 해서 제가 캐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감독님의 대답을 들어보면은 그런 일들은 어떤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어느 날 그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또 닥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나카상이 갑자기 그 모습을 감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감독님으로서는 하나는 육체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 돼서 달아난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상대가 자신보다 너무 이렇게 훌륭하고 너무 위대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하고 계속 이제 그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하이 텐션이라는 거죠. 긴장감을 계속 같이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가버리지 않을까. 작업 방식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되게 혼자서 많은 거를 하실 때 어려운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 작업하시는 제작 방식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그 독립 영화고 혼자서 하시는 것 치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요. 그것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 작업하는 방식도 그리고 혼자서 하실 건지, 지향하는 방식, 지향하는 방법하고 작업하는 차이 좀 궁금합니다. 혼자서 작업하는 것과 그냥 전에 뭐 필름하고 하셨거나 같이 하는 거에 어떤 차이점이 좀 궁금합니다. 本当に昔は本当にそれこそ一人でと言ってもいいような作り方をしていたんですけど、ある時期からはそこにその協力してくれたボランティアスタッフの人がみんなすごく素晴らしい成長をして関わってくれるようになってからはすごく任せる分担も多くなってたというのが事実でございます。でただまたそういうせっかく育ったスタッフと一緒に作るのもなんとなくその日本の映画でというか僕の映画でというかあるんですけど、ちょっと難しい、お金的に予算的に難しくなってきて、また今規模を小さく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それでもかなりの部分を自分ではやってるんですけど、その少ないスタッフの人たちが僕と同じようにその人たちもみんなかなりのことを普通一人でやらない分のことを大体3つぐらいのパートのことをみんなやっている。で今度の映画に関してはコッコさんもこの映画のその主演でもありますけど、音楽、それからこの美術、もちろん基本の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くれたこととか、いろんなことをみんなが出し合って関
関わっているという、まあそんなやり方で作っていったと。 그 옛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거의 영화를 혼자 만들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그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참여를 해주셨던 그 자원봉사 스태프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는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 후반에 찍었던 영화 중에서는 그분들이 많이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또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영화를 만들다가 좀 예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더 그 축소된 형태로 영화를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사실 지금도 뭐 그래서 스텝 하나가 다른 영화라면은 뭐 한 파트밖에 못 하겠지만 저희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세 파트, 네 파트 그렇게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고 여기 나오셨던 그 코코 씨도 이번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고 또 음악을 맡았고 그다음에 또 미술도 같이 해주셨고요. 물론 미술 영감 같은 부분에서 많이 주셨고 현재는 네, 그런 형태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 또는 감독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영화를 만드실 때 항상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영감을 때때로 열어두시는 편인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또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이 유명해지기 전과 후가 어떤 게 가장 차이가 있는지 또는 감독님의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평범하지 않게 흘러가시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テーマから入るってことはないですね。テーマは後で浮き上がってくるものというような感じがしております。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미리 정해놓고 영화를 찍은 적은 없고요. 그냥 어느 순간에 영감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찍기 시작해서 나중에 찍다 보니까 그 테마라는 게 떠오르는 그런 방식을 그런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僕普通ですね。もう本当に普通ですね。 감독님 영화 보면은 진짜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지도 안 보여요. 예. 제가 10몇 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쇠사슬 감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엄마 자전거 타고 나왔어요. おそらく僕ほど普通で全くそのこう普通な生活をしている人は他にはいないんじゃないか 아마 저처럼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お金もあんまり使わないし遊びもしませんし 돈도 별로 안 쓰고요. 별로 놀지도 않고요. なんかよくこうマッサージとかしてもらってるのもあんまり若い人がしてもらってるとお金もったい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本当に僕はそんなこと50歳になって本当に体の具合悪くなってこの間本当にマッサージをやってもらったらすっごい気持ちよくて次の日体の力が抜けちゃってそのまま死ぬ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した。 저는 이제 마사지 받는 것도 젊은 사람이 마사지 받는 거는 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50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받자 이제 이런 주의였는데 저번에 진짜 몸이 아파가지고 한번 받아봤더니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다음날 오히려 기가 너무 빠져가지고 일이 못했을 정도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映画を作るときは自分で僕誰かに頼まれて作ることがあまりないんで自分でその朝早くに起きなくてもいい頃早く起きて自分で目覚まし時計というかこう非常ベルを激しく鳴らしながら自分で奮い立って作るようなある緊張状態に自分を無理やり持っていくので本当にじゃないです頭の中でイメージで本当に鳴らしちゃいけませんという意味でやりません自分の頭の中でその非常ベルを鳴らしてある緊張状態に持ってって作るのでなんか映画はおのずとその非常ベルがいつも鳴ってるような映画になっちゃうんじゃないですか。 근데 이제 영화를 이제 찍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런 보통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진짜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 머릿속에서 이제 제가 막 이제 배를 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일부러 이렇게 긴장 상태를 이렇게 북돋웁니다. 제 자신한테 그런 그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